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 상 2차 부등식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2차 부등식 끝내볼게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그 다음 2차 연립 부등식,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해 조건이 나왔을 때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 2차 부등식을 이용한 거겠죠, 당연히. 그런 거 같이 공부하고 2차 부등식을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다 했는데, 자, 우리 2차 부등식 지난 시간에 했어요. 어떤 걸 2차 부등식이라고 했죠?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에서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그럼 얘는 0보다 큰 구간인 거고 그 다음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럼 0보다 작은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걔를 보고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했죠. 자, 그래서 항상 성립할 조건도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얘는요, 일단 총 6가지가 나오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에서 a가 양수면 3가지, 음수면 3가지 이렇게 나와요. 자, 양수면 3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x축이랑 안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 위로 볼록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겠죠? 안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그때마다 조건을 한번 구해볼게. 자, 일단은 요 3개는요. 위에 앞에 거 3개는 아래로 볼록 판별 A 제곱이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뒤에 3개는 A가 0보다 작은 거겠죠. X 제곱에 뭡니까? 개수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지금 보면요. X축이랑 얘랑 안 만나고 떠 있다 그랬죠. 자,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요 2차 함수식에서 y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된다. 요거의 해가 바로 2차 부등식에서 요 x절편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없어. 그 말은 뭐야? 얘 해가 있다 없다?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럼 얘는요. 한 점이 딱 한 점에서 만나네요.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딱 하나 나온다. 판별식이 0이다. 얘는 두 점에서 만나네요. 해가 두 개네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죠. 요 그래프 중에 어느 겁니까? 바로 요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가 1번에 해당된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 거는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래요. 자, 큰 거는 얘 했잖아. 근데 같다도 붙었어요. 같다도. 그럼 어떻게 될까? 바로 1번, 2번 둘 다 되는 겁니다. 왜 1번, 2번이 둘 다 되느냐? 얘가 2번이 왜? 0보다 큰 거 되고요. 얘도 0보다 다 큰데 0보다 같은 애도 있는데 같은 애도 여기는 포함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다 되기 때문에 얘는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랑 같은 거랑 합쳐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X축을 기준으로 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다 아래쪽에 존재하는 거 어느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얘가 3번의 해가 되겠죠. 3번의 답,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도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얘는 뭐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뭐 아까 거랑 똑같겠죠. 0보다 작은 얘도 포함되고 그 옆에 거 같은 거 하나 있는 얘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그 다음 판별식은 어때요? 0보다 작은 거랑 같은 거랑 합쳐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0보다 크거나 같대. 이런 문제 나오면요. 사실은 선생님은 보통 그 6가지 그래프를 다 그리고 가요. 그래야 안 헷갈리더라고. 요렇게 총 6가지. 6가지를 딱 그려놓고 첫 번째 0보다 크다 어느 겁니까? 아, 이거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A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아까 했네. 여기 x제곱 앞에가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으면 1이라는 얘기니까 A가 0보다 크다 성립하고요. 그럼 판별식만 보면 되겠구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6, 2에 6의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6이 나오니까 K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어머, 갖다를 붙이면 안 되는데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것도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어느 걸까? 0보다 작고 같은. 이거 둘 다 되네. 요거 두 개예요. 그러면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위로 볼록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구나 했어요. 자, x제곱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그럼 1번은 요거는 성립하네요. 신경 쓸 필요 없네. 그럼 뭐만 본다? 판별식만 본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해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자, 다음 3번 갑니다. 자, 3번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럼 또 어떻게?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에서는요. x제곱 앞에 개수가 문자로 나왔네요. 그럼 k가 0보다 크다. 첫 번째 조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요. 판별식 가셔야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어때?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k로 묶으면 9k 마이너스 8 하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9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가 답이냐? 아니에요. 이거랑 이거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둘 다 만족해야 하니까. 그럼 따라서 답은 k는 0보다 크고 9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없더라도 답은 얘예요. 왠지 알아요? 여기서 문제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2차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2차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2차이니까 k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x제곱 앞에 개수가 0이면 얘는 2차 부등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0을 빼고 가셔야 돼요. 이런 말이 없더라 해도.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2차란 말이 없다. 그냥 부등식이다 하면 k가 0인 경우도 포함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요번에는 0보다 작답니다. 자, 여기서 0보다 작은 거 누구예요? 이거네요. 0보다 작은 거. 그럼 어떻게 되죠? 판별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도 0보다 작고. 자, 여기서 A, K네요. K가 0보다 작다. 그죠? 그 다음 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플러스 16K가 되나요?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K로 묶으면 K 플러스 16이 0보다 작고요. 얘는 해를 구하면 마이너스 16하고 0 사이가 되네요. 이거랑 요거랑 무슨 범위? 공통범위 하니까 답은 K가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0보다는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문제 푸는 거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자, 연립 뭐 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식을 이렇게 묶어서 나타낸 거.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 2차 부등식을 두 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2차, 2차여도 되고요. 1차, 2차여도 돼요. 어쨌든 간에 제일 높은 게 2차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거를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건 어떻게 구할까? 각각의 해를 구한다. 부등식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 개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 이해되십니까? 별로 어렵지 않겠죠?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연립 부등식을 푸시오. 1번은 좀 쉽네요. 왜? 한 개가 1차 부등식이고요. 하나가 2차 부등식이에요. 자, 1번 먼저 풀어볼게요. 이거 이항하면요. 3x는 얘 넘어간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2번식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5, 3, 15에 마마해야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어떻게 돼요?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 자, 이 두 개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색칠하고 오른쪽.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됩니다.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 바로 이 부분이니까 답은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번도 갑니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이렇게 두고요. 첫 번째 식 x로 묶으면 되겠다.
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어요. 얘는 그래프를 그리자면 어떻게 돼요? 0하고 3에서 x축에서 만나고요.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돼서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2번 부분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xx하고 뭐야? 4, 3, 12에 4의 마이너스네요.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하고 4 사이다. 그 다음 어떻게 이 두 개의 공통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0보다, 아이고 0인데 왜 갑자기 1을 적었죠? 0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3이면 한 요 정도 있겠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은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얘도 1번, 2번 해가지고 해봅시다. 자, x제곱 1번.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8이 16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2 사이다.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4, 1에 xx 하면은 5x 되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0보다 작다니까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자,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니라 했어요. 어떻다고요? 두 개의 공통범위.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개의 공통범위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연립부등식 풀기 어렵지 않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에 어떤 실근의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이거를 2차 부등식의 풀이로 문제 모르는 미지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걔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인 경우 이때에 뭐 모르는 미지수가 아마 요 a, b, c 중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양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얘는 실근이에요. 자, 그럼 실수가 아니면 실근이 아니면 뭐가 있죠? 허근이 있죠. 우리 허수는요. 실제로 존재한다 안 한다.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존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사실은 우리가 지어낸 숫자잖아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i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i가 포함된 식에서 부등식이 있어. 부등호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냐? 허수는 우리가 지어낸 허상의 수기 때문에 수 체계의 원래라면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크기를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얘는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i는 0보다 크다 작다가 안 나와. 그러면 양수다 음수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양수는 0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0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다 뭐다? 실근이다. 그럼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는이 붙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다. 그지? 자, 이런 문제는요. 두 근이란 말에 앞에 서로 다른 이런 말이 없으면요. 얘는 서로 같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x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은 0이다. 그럼 우리 x는 2다. 이래서 얘는 중근해서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얘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x-2 곱하기 x-2는 0이라서 x는 2 또는 x는 2 똑같은 근이에요.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서로 다르는 말이 없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같은 두 근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수니까 두근의 합도 양, 두근의 곱도 양. 그러면 두근의 합은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걔가 0보다 크고 두근의 곱 a분의 c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군이 모두 음수인 경우에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가시고요. 다음 합이 0보다 작고 곱이 0보다 크대요. 왜냐? 마마 곱하면 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보다 크고 마마는 더하면 음수로 가고 음수로 가면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 마지막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왜 얘는 판별식을 쓰지 않을까? 그죠? 왜 판별식이 왜 없을까요? 그지? 자, 왜 없느냐를 설명을 해줄게요. 알파 베타는 여기서 뭐예요? A분의 C예요.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죠. 이 말인 즉슨 A와 C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부호가 반대란 얘기예요. 그니까 만약에 뿔분의 마거나 마분의 뿔 이래야지 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 일단 양수죠. 그 다음 여기 두 개가 부호가 반대래요. 그러니까 맞뿔이거나 뿔마거나 이래야 돼야 되거든.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어쨌든 간에 얘네 둘이 곱하면 마야. 근데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이 마마 만나니까 어떻게 플러스가 되면서 전체가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성립하면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지 않고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걸 문제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2의 x 플러스 1은 0의 두 군이 다음과 같을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두 군이 모두 양수다. 일단 양수, 음수다. 일단 뭐 하라고요? 실근.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양수니까 두 군의 합이 0보다 크고 또 두 군의 곱 또한 0보다 크다. 이렇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판별식 가볼게요. b제곱 k-2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4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내네요. k로 묶으면 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그럼 0이랑 4에서 0이 되니까 k는 크다죠.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두 군의 합은 어떻게 돼요? 1분의 마이너스 이거죠.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럼 k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군의 곱 a분의 c 1이네요. 0보다 큰 거 당연하네요. 그럼 얘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랑 이거 두 개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된다.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2보다 크다. 2보다 작다네요. 그럼 2가 요쯤 있겠죠. 2보다 작다. 그럼 공통인 범위는 이 부분. 그래서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군이 모두 음수다 라고 났어요. 또 음수 어떻게 된다고 실근이라고 얘기하랬죠. 그죠? 얘도 판별식. 근데 판별식은요. 위에 거 쓰면 되잖아. 뭐였어 아까? 판별식의 해 구하니까 어떻게 나왔지? k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 거 갖다 써먹으면 되겠네. 그럼 두 번째. 두 군이 모두 음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군의 합 0보다 크다. 맞아. 0보다 작다. 큰일 날 소리. 두 군의 합이 0보다 작다. 어디 있나요?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이번엔 작답니다. 그럼 k가 2보다 크다가 되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군의 곱. 발음이 이상하게 나오네. 두 군의 곱은 음수 곱하면 마마 곱하면 뿔 0보다 크다 했는데 당연히 된다 해서 이건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러면 이거랑 두 개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다. 자,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 2보다 크다. 2가 어딨니? 요 있지. 2보다 크다. 자, 그럼 공통범위는 바로 이 부분.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두 근의 부호에 따라서 모르는 미지수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로 갑니다. 이번에는. 자, 아까 전에는요. 2차 방정식에 근의 부호가 있었어요. 양수다, 뭐 음수다, 뭐 이런 거, 그지? 요번에는요. 근의 분리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근이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비교하는 거야. 자, 봅시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판별식을 d라 하고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 알파 베타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요거는 뭐예요? 이거를 이거랑 똑같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두근이 모두 크다.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두근이 알파 베타면 이렇게 돼야 돼.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어. 근데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대. 그럼 P가 알파 베타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P가 어디? 여기에 P가 딱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조건이 나와 있을 때 미지수 뭐 A, B, C 중에 모르는 미지수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 부호를 구해라. 범위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어떤 조건들이 다 써먹어야 되느냐. 첫 번째, 두근이라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왜 같다가 붙었는지 알죠? 여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요 P일 때 요 함수값 이렇게 딱 그래 이 그래프를 마저 연장을 해서 그려보면 요 P일 때 Y값이 어때요? 위에 있죠.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FP가 0보다 크다. 이해됐나요? 근데 요것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한 개가 더 붙었죠. 얘는 또 누구야? 그치? 얘는요. 밑에 거 한 개 더 하고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두근이 모두 P보다 작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두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P가 어디 있는 거야? 두근이 모두 P보다 작다는 얘기는 P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P가 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도 두근이라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했고요. 그다음 P일 때 Y값을 구해보니까 어때요? X축보다 위쪽에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FP가 0보다 크다. 어때요? 얘랑 위에 거랑 똑같네? 요거 똑같고 요거 똑같아요. 그러면 P보다 모두 큰 경우랑 P보다 모두 작은 경우랑 이게 다 같다고 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 더 나오는 조건이 바로 이 뒤에 겁니다. 자, 이 뒤에 건 누구냐면 바로 이 축의 방정식이에요. 얘 대칭이 되는 이 축. 자, 얘는요, 이 축의 방정식 구하려면 이거를 뭘로 고치죠?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a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이거 절반의 제곱,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 플러스 c 해서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 해서 이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얘도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얘랑 이 p의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알파 베타가 전부 다 p보다 더 크면 이 p랑 축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축이 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요 축이 이 p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p보다 크다. 그 다음에는요, 요번에는 p보다 알파 베타가 다 작대. 왼쪽에 다 있으려니까 축도 어때요? 이 p보다 왼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축의 방정식에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으면 얘는 두근이 p보다 작다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시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두근 사이에 p가 있대요. 자, 그거는요. 이것도 뭐야. 판별식도 안 쓰고 이것도 안 쓰네. 왜 그럴까? 자, 일단 이 문제는요. A가 여기 안 적어놨는데 양수라는 가정 하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양수가 아닌 애는 양수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두근 사이에 P가 있으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렇게 있고 알파 베타가 있고 P가 요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P일 때 Y값이 0보다 작아요. 요거는 맞아요. 근데 왜 판별식도 안 쓰고 얘를 안 쓰느냐? 생각해 봐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구간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구간이 되려면 점점 내려가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리고 이 P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P일 때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근이 되는 요 부분은 둘 다 어때요? P 사이에 이 P 양쪽에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에는 제일 쉽습니다. FP가 0보다 작다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자, 그럼 얘는 두 근이 있는데 얘가 1보다 크다. 1이 어디 있어? 1이 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알파 베타. 그죠? 그럼 첫 번째 뭐 써야 된다고요? 판별식이 여기서 서로 다른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 같은 중근도 된다는 거 알겠죠? 자, 판별식 써볼게요. 얘는 지금 4분의 d 있으면 되겠다. 짝수차. 왜냐 얘가 뭐야?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얘가 b 다시 맞아요? 그러면 4분의 d b 다시의 제곱. b 다시의 제곱이라고 b를 줬고 있네. 아이고 b 다시가 누구예요? b 다시가 요 마이너스 2죠.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k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3이고 요거 넘어가니까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오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여기서 보면 1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0보다 크다. x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1을 대입하면 1 빼기 4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k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다 계산하면 뭐예요?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네 넘어가니까 2보다 크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그 다음 뭐 했어요? 요것만 하면 안 된다 했어. 또 뭐를 보라 했죠? 축을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럼 이 축을 보려면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야 되네. 이 부분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절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k 플러스 1.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인데 그럼 축의 방정식이 x는 2예요. 아, 얘는요 숫자로 나와 있어서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1보다 2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형태 맞아 떨어지네요. 얘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만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 한번 수직선에 그려볼게요. 자, 3보다 어떻다고 돼 있어요? 작거나 같다. 그 다음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두 개의 공통 범위는 바로 이 부분이라서 답은 K는 어떻게 된다? 2보다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한 개 더 풀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그럼 얘는 또 두근 알파 베타 해놓고 자, 얘네들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제일 커서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첫 번째 뭐 한다고요? 판별식 얘도 4분의 D 써도 되겠다. 자, 두근인데 여기서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자, 4분의 D 써볼게요.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얘가 B'.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플러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2K는 두 개 더하면 10이니까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요. K는 양변을 2로 나눠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한 가지 조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의 y값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k 넘어가시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2k보다 자, 이렇게 크다. 자, 그 다음 양변을 2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축의 방정식이었는데 얘는요 축의 방정식 할 필요가 또 없을 것 같아요. 왜 또? 얘가 지금 양수죠. 아니 x 6이죠. 6이라 나와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어요. 절반의 제곱. 그죠? 절반의 제곱을 빼고 더하고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축이 뭐예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거 당근이네요. 요거는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 첫 번째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요런 쪽. 그 다음 3일 때의 값보다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두 개의 공통 범위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됩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2차 부등식 끝을 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평면 좌표 도형의 방정식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